오늘은 또 임원 선배님 오신 김에 저희가 네. 2021년 달라지는 경찰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경찰 서비스. 네, 치안 서비스. 네, 얼마 전에 좀 떠올리기만 해도 좀 가슴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청장도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경찰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네.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양천경찰서에 3번이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결국 숨지게 한 네.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가운데 또 올해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이슈가 딱 겹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라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일어나는 가장 가까운 데서 의지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그 책임을 지역에다 주겠다는 건데 가장 근처에 있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된 사례가 시작도 전에 나온 거라서 아마 상당히 이제 경찰로서는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뭐 법이나 제도가 가정 안까지 들어가야 되냐에 대해서 법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뭐 가정폭력 뭐 혹은 뭐 부부싸움 같은 네. 거 혹은 이런 뭐 아이 양육 교육에 대해서 아동학대. 아동학대 그 극단적으로 하면 아동학대인데 그 아동체벌까지 뭐 보면 국가가 이거를 개입을 해야 되냐 근데 이제는 우리 국민 시각이 국가가 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많이 그 사회적인 그런 합의체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경찰분들도 뭐 일부러 그 수사를 진행 안 하던가 그런 건 없을 거고 일선 경찰분들이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가정일에 개입을 하다 보면 민원 제기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폭력 사건이나 뭐 교통사고 같은 거는 당연히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 수사라는 거에서 민원은 안 받는데 가정 내에 가정 폭력이나 부부싸움이나 아이 양육에 대해서 경찰건이 들어가면 민원 제기를 너무 많이 받는데 그 민원 받는 경찰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뭐 국가에서 무료로 뭐 법률을 시행해 주던 뭐 변호사를 지원해 주던가 그런 장치가 없어서 그런 제도적인 안전 장치가 있어야지 경찰들도 일을 할 수 있다 보고요. 하다못해 경찰관님들이 뭐 이렇게 액션캠을 달고 다니거든요. 네. 그것도 다 본인 자비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약간 좀 애매한 것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물론 뭐 우리 권역은 아니지만 네.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일부는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너무 기사의 제목만 보고 흥분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3번의 어떤 과정 속에서 제한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찰관이 그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사회복지 전문 담당관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정황만 가지고 뭔가 강제로 수사를 하거나 강제로 뭔가 조사를 하기에는 또 제한적인 게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게 가정폭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우리도 지금도 아직까지 논란이 이루어지는 거고 공론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강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우리 사회 속에서 이해가 가면서 이제는 경찰권이 분명히 발동이 돼야 되는 부분까지 이른다면 제도화를 하고 마찬가지로 현장 출동하시는 경찰관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보호장치까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아주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여기서 강조된 부분이 이제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 자치경찰제라는 게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경찰 사무라고 하면은 지금은 2개의 사무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조직을 보면은 경무, 뭐 보안, 정보 이렇게 일부로 나뉘어 있고 네. 네. 2부가 이제 수사, 네. 형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안전, 뭐 교통, 경비 네. 이런 게 돼 있어요. 근데 이 2부를 이제 나뉩니다. 2부를 나눠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그 여성 청소년하고 생활 안전 그리고 교통 요런 부분을 3부로 만듭니다. 3부로 만들면서 자치경찰부로 해서 이제 조직이 3호나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FBI 같이 연방수사국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수사하는 걸 전담 부서를 따로 만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도 경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자치경찰에 있어서 이제 인사, 경감 이하의 인사를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요. 네네. 사실상 조직은 똑같은데 권한을 나누어가지고 그 일부의 자치경찰 부분만 임용권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주는 그렇게 본다고 보면 알기 쉽게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강원경찰청장이 있고
1부장은 국가경찰 사무를 하고 그렇죠. 2부장은 국가수사본부의 업무를 하고 업무를 이제 공유하고 그다음에 예. 3부장이 자치경찰의 업무를 하게 되는 주로 하는 거고요. 논의는 예전 뭐 참여정부 때도 논의가 있었고 뭐 제주특별자치도 만들 때도 논의가 네. 계속 이어왔다가 네.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 네. 때문에 검찰의 권력을 빼야 된다. 네. 검찰의 권력을 빼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경찰 수사권이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고 낮아진다. 해서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의미에서 또 급격하게 도입이 됐고요. 네. 예산 편성이 좀 간소화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오고 경찰청으로 오고 지방경찰청으로 오고 경찰서로 오고 네. 이렇게 예산이 뭐 필요부터 집행까지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이 가능해가지고 뭐 치안 수요 사업에 있어서는 좀 절차가 간소화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각 뭐 춘천경찰서, 원주경찰서, 강릉경찰서도 그 안에 국가경찰사무,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사무, 자치경찰 사무를 경찰서 단위에서도 나눠지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부서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서에 따라서 그 관할 말하자면 상위 부서가 기관이 달라지는 아. 거죠. 그러니까 지구대하고 파출소는 다 자치경찰 사무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지구대하고 파출소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뭐 강릉경찰서 안에 있는 지구대하고 파출소를 떼가지고 강릉시에 소속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앞으로는 이게 이제 분화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과도기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일단 경찰청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설명하는 거는 크게 변하는 건 없다. 근데 그 달이 있지만 지휘 체계하고 인사 임용권자하고 그 정도가 변하는 거고 뭐 그렇게 지금의 사무가 크게 바뀌는 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내려오는 거 간소화 그리고 이제 보고 체계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직접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경찰자치위원장을 임명하고 뭐 이런 겁니까? 공수처도 생겼지만 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이 이거 나중에 할 얘기인데 지금 다 얘기하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를 지정을 했어요. 검찰이. 예, 검찰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죄인데 이 지자체장이 경찰한테 직접 지시를 내리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장은 누가 수사를 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별도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놓던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이런 뭐 인사권 같은 거는 시도위원회에서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정해놨어요. 아무래도 그 자치경찰 분야를 나눠 놓은 것 중에 하나는 자치경찰 분야가 뭐 외부의 입김이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자치위원회를 둔 것 같고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수사본부라든지 국가경찰사무라든지 또는 검찰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돌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거를 도입을 해서 결국 일반 시민들과 도민들의 생활의 변화가 있고 네. 또 서비스가 증진되면 네. 그러면 이 제도가 옳다구나 할 텐데 네, 네. 우리 도민들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경찰 내부 조직의 변화가 엄청 많은 거예요. 똑같은 인력에 똑같은 부서에 뭔가 지휘권을 받냐 안 받냐 누구한테 받냐 이것만 달라졌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